뉴질랜드, 반지의 저항의 그 풍경, 안전지수 세계 3위. 한국에서 이민 가고 싶은 나라 상위권이죠. 그런데 정작 그 나라 사람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약 12만 명, 시민권자만 7만 3천, 인구가 500만인 나라에서요. 한국 비율로 치환하면 매년 120만 명이 나라를 떠나는 셈입니다. 서울 강남구 인구의 2배예요. 광역시 하나가 매년 통째로 사라지는 규모입니다. 중위연령이 29세, 세금 내고 아이 낳고 경제를 굴려야 할 사람들입니다. 경제가 어려운 나라는 세상에 널렸잖아요. 왜 유독 뉴질랜드일까요? 단순한 불경기가 아닙니다. 구조적 함정 3개가 겹쳐 있고 한 번 빠지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첫 번째 함정, 벌어도 남는 게 없습니다. 남섬도시 더니든, 해리엇 베이커 33세, 남편 2살 아들, 개 1마리. 집을 샀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관뚜껑 닫힐 때까지 살 거야. 그랬던 사람이 서호주 퍼스로 떠났습니다. 가디언 취재예요. 이유를 물었더니요. 생활비가 계속 올라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을 모을 수가 없었다. 물 위에서 발만 구르는 느낌이었다. 숫자로 보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중위연봉 한화 약 5,500만 원. 나쁘지 않죠. 그런데 오클랜드 중위집 값이 약 8억 원이에요. 연봉의 14배. 전국 평균도 약 7억 9천. 식료품은 4에서 5% 올랐고 고기 생선은 6.4%까지 뛰었습니다. 그래서 아끼면 저축이라도 되느냐? 2025년 3월 기준 가계저축이 마이너스 16억 뉴질랜드 달러예요. 가계 전체가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많다는 뜻이거든요. 레딧에서 누군가 복지수당 생활자의 하루를 개선했는데 수입 53달러, 지출 51달러, 남는 돈 2달러, 한화 1,600원, 커피 한 잔 못 삽니다. 여기서 다른 선진국도 비슷하지 않냐고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집값 문제는 전 세계적이에요. 핵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임금이 올라갈 구조 자체가 없어요. 재무부 사무총장 이언 레니가 2026년 2월 공식 석상에서 인정했습니다. 뉴질랜드 상위 10% 기업들이 다른 OECD 국가의 선도기업 수준에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선도기업이 없으면 높은 보상도 만들어지지 않는다. 높은 연봉을 줄 기업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물가는 선진국, 임금은 선진국 하위권. 이 갭이 안 좁혀지니까 사람들이 계산기를 두드리게 되고 두드리면 답이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레딧 추천 433개짜리 글이에요. 20대 중반 자영업자. 예전에는 공식이 있었다. 열심히 일하면 성장하고 삶을 만들고 결실을 즐기는 거였다. 지금은 열심히 일해도 제자리. 뉴질랜드가 싫어서 떠나는 게 아니다.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답이 나올 뿐이다. 이게 개인의 푸념이 아닙니다. HSBC가 2025년 보고서에서 뉴질랜드를 선진국 중 2024년 최악의 경제 성과로 꼽았어요. GDP-0.5%, 1991년 이후 최악. 1인당 GDP는 2022년 대비 4.6% 하락. 이건 2008년 금융위기보다 깊은 낙폭이거든요. 경제가 혼자 무너진 거라면 경기가 돌면 되돌릴 수라도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여기에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함정, 정부가 산소호흡기를 뽑았습니다. 2023년 말 우파 연립정부가 등장합니다. 총리 크리스 럭슨, 전 에어 뉴질랜드 CEO예요. 낭비적 지출을 삭감하겠다. 진짜로 칼을 휘둘렀습니다. 공공부문 고용 4.2% 감축, 외주 예산 300억 뉴질랜드 달러 일괄 삭감, 대중교통 프로젝트 취소. 칼이 가장 깊이 꽂힌 것이 수도 웰링턴이에요. 인구 21만. 이 도시 최대 고용주가 정부거든요. 선거 이후 약 1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집값은 1년 만에 6.8% 추락, 전국 평균 하락률의 6배예요. 25년 경력 공무원 에밀리 터너, 로이터 취재입니다. 2024년 6월에 계약이 끝났어요. 크리스마스 전에는 다시 일이 생길 거라 생각했는데 안 생겼습니다. 나는 금전적 함정에 빠진 거다. 모기지 때문에 웰링턴을 떠날 수도 없다. 팔면 손해, 버티자니 일자리가 없어요. 갇힌 겁니다. 이 사람만 갇힌 게 아닙니다. 공무원이 잘리면 그 사람들이 쓰던 식당, 카페, 세탁소가 같이 무너져요. 소비가 줄면 자영업이 쓰러지고, 자영업이 쓰러지면 거기 직원도 잘리고, 그 사람들도 떠나고, 떠나면 세수가 줄고, 세수가 줄면 정부가 또 깎습니다. 전국 기업 파산 2,867건, 15년 최고치예요. 전 생산성위원회 위원장 가네시 나나를 포함한 경제학자 15명이 총리에게 공개 서한까지 보냈습니다. 해고된 사람들이 민간 부문을 기다리지 않는다. 해외로 떠난다. 뉴질랜드 경제의 역량이 즉각 손실된다. 레딧 최다 추천 댓글이에요.
럭스는 에어 뉴질랜드 CEO 시절보다 총리인 지금 호주행 티켓을 더 많이 팔고 있다. 웃기죠? 근데 진짜 웃을 수가 없는 게 떠나는 사람들이 도착한 곳에서 뭘 하고 있느냐. RNG 취재한 20대 청년 맥스. 뉴질랜드에서 대학 나와서 환경 모니터링 기술자로 일했어요. 호주로 건너간 뒤 첫 직장이 식당 설거지였는데 시급이 뉴질랜드 전문직보다 높았습니다. 본인 말이에요. 이게 뭔가를 말해주는 거 아니면 뭐가 말해주는 건지 모르겠다. 이게 세 번째 함정으로 연결됩니다. 가장 치명적인 겁니다. 세 번째 함정. 비상구가 바로 옆에 활짝 열려 있어요. 보통 나라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져도 국민이 바로 떠나지는 못하잖아요. 비자, 언어, 문화. 한국 청년이 취업이 안 된다고 당장 미국으로 이민 갈 수 있을까요? 뉴질랜드에는 이 장벽이 없습니다. 물론 호주만 가는 건 아니에요. 영국, 미국, 캐나다로도 떠납니다. 하지만 시민권자 출국의 약 60%가 호주예요. 나머지 40%는 비자를 받고 10시간 넘게 비행기를 타고 새 문화에 적응해야 하거든요. 호주는 그게 전부 없습니다. 비자도, 언어 시험도, 대기 기간도 없습니다. 비행기 3시간, 내리면 바로 일할 수 있어요. 레딧에서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호주 가는 건 이민이 아니다. 그냥 더 큰 동네로 이사하는 거다. 그 동네의 조건이 압도적이에요. 호주 풀타임 평균 연봉 약 98,000 호주 달러, 중위로도 약 88,000. 같은 직종 기준 뉴질랜드보다 26에서 40% 높습니다. 결단타는 퇴직연금이에요. 호주는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12%를 적립합니다. 뉴질랜드 키위세이마, 고용주 부담 3%, 4배 차이. 재무부 사무총장 이언 레니가 같은 연설에서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현행 연금 제도가 졸업생들에게 떠날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정부 수장이 우리 제도가 사람을 내쫓는다고 인정한 겁니다. 다만 호주가 만능은 아닙니다. 뉴질랜드 시민은 호주에서 10년을 살아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ABC가 취재한 20대 청년 잭은 호주에서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됐는데 복지 액세스가 안 돼서 결국 뉴질랜드로 돌아가야 했어요. 비상구가 열려있긴 하지만 안전망까지 딸려오는 건 아닌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떠납니다. 구조가 그렇게 만들거든요. 떠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남은 사람의 부담이 커져요. 연금 지출이 2025년 232억에서 2029년 290억으로 4년 만에 25% 뜁니다. 재무부 공식 전망이에요. 세금 낼 29세는 매년 수만 명씩 빠지는데 연금 받을 노인은 늘어나거든요. IMF가 2025년 보고서에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인구 고령화로 연금 비용이 예산에 상당한 압박을 줄 것이다. 세대 간 부담 분배를 위한 조기 대화가 필수적이다. 그 대화 아직 시작조차 안 됐어요. 임금이 낮아서 떠나고 떠나면 소비가 줄어 자영업이 무너지고 세수가 줄면 정부가 긴축하고 긴축하면 또 떠납니다. 이 모든 과정에 비자도 필요 없이 3시간이면 갈 수 있는 비상구가 열려 있어요. 보통 나라는 장벽이라도 있어서 이 악순환이 천천히 돌아가는데 뉴질랜드는 장벽이 없어서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빠릅니다. 그러면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2026년 2월 레딧 글입니다. 20대 중반인데 친구들이 다 뉴질랜드를 떠나서 힘들다. 추천 137개. 37세 유저. 나는 25살에 마지막 남은 사람이었다. 그 뒤로 친구 없이 12년째 산다. 33세 유저. 혼자 남아서 AI랑 대화하면서 산다. 수도원 같은 삶이다. 평화를 찾았다. 바로 밑 답글. 그거 건강한 거 같지 않은데요? 이건 도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북섬 스키마을 오하쿠네. 1996년 이후 인구가 3분의 1 줄었어요. 2024년에 제재소 2곳이 문 닫으면서 230여 개 일자리가 추가로 사라졌습니다. 학교 학생이 줄면 교사가 잘리고 인구가 줄면 병원이 축소되어 실제로 전문의 4개월 이상 대기자가 2023년 5만 1000명에서 2025년 7만 4천 명으로 폭증했습니다. 보건 예산은 인플레이션 대비 2억 5천만 뉴질랜드 달러가 모자라요. 사회학자 폴 스푼리 교수 말입니다. 왜 이걸 더 이야기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출산율 급락, 급속한 고령화, 출국자 증가. 뉴질랜드 일부 지역은 비어가기 시작했다. 재무장관 니콜라 윌리스가 가디언에 이렇게 말했어요. 뉴질랜드인들이 이 나라에 좋은 전망이 없다고 느끼는 것이 매우 우려된다. 이 말이 나온 뒤에도 출국자 수는 줄지 않았습니다. 재무부 사무총장은 졸업생의 20에서 40%가 피크 수입기에 떠난다고 인정했거든요. 정부조차 답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반론이 있습니다. 레딧 글이에요. 반대로 생각해봐. 세계가 전쟁, 기후변화, 물 부족으로 가는데 일본 크기의 싱가포르 인구밖에 안 되는 깨끗한 물과 비옥한 땅을 가진 섬나라에 산다고.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바로 밑 반론. 그래서 그걸 지키자는 거잖아. 깨끗한 물은 오염시키고 비옥한 땅에는 집을 짓고 좋은 제도는 예산 깎아서 망가뜨리고 있잖아.
이 나라의 진짜 비극은 경제 위기 자체가 아닙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그 자영업자 글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433명이 공감했어요. 뉴질랜드의 가장 큰 미개발 자원은 땅도 자본도 아니다. 해외에 있는 100만 명의 뉴질랜드인이다. 노력이 보상받고 미래가 말이 되는 나라로 만들면 사람들을 설득할 필요가 없다. 알아서 돌아온다. 자연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경치로는 월급이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월급이 안 나오는 경치 옆에 3시간 거리에 비자도 필요 없는 비상구가 열려 있어요. 이 문이 열려 있는 한 유출은 멈추지 않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뇌강이었습니다.